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언어와 매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품사별 특성 학습지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9페이지, 10페이지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출연습문제 2019학년도 고3 9월 대수능 모의평가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제는 다음 글이라고 불리는 네 단락으로 이루어진 긴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사실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앞에 두 문단을 읽고 11번 문제를 풀고 뒤에 두 문단을 읽고 12번 문제를 푸시면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락의 순서에 따라서 앞의 내용을 알아야 뒤의 내용이 더 이해가 잘 가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딱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랑은 먼저 앞에 두 문단을 읽고 11번 문제를 풀고 A 부분이라고 묶인 밑에 두 문단을 읽고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와 관련된 두 문단 먼저 살펴봅시다.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 한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먼저 형태는 단어가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우리 어떤 것들이 있다고 배웠었죠? 가변어와 불변어가 있다라고 배웠었죠. 두 번째, 기능. 기능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엇 어느로 끝나는 5가지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에 따른 품사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 품사를 분류한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의미에 따라서 품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었죠. 의미는 단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 부류가 가지는 추상적인 의미를 말한다. 그래서 의미에 따른 품사 분류로는 우리 흔히 무엇 사라고 끝나는 우리 국어의 9가지의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9가지 품사 체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전체 혹은 일부를 활용하여 기억입니다. 활용하지 않으며 불변어이면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기억은 명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니은 활용하고 가변어이면서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니은은 동사의 개념이네요. 디귿 활용하지 않으며 불변어이면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디귿은 수사의 개념입니다. 리을 활용하지 않으며 불변어이면서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 이건 조사의 개념이네요. 마지막 미음입니다.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 불변어이면서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 미음은 관형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으로 개별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찾았고요. 1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문장에서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품사를 찾을 때는 단어 기준으로 끊어야겠죠? 단어 기준으로 끊어봅시다. 옛날 띄고 사진을은 조사 띄워야겠죠? 사진 끊고 을 보니 즐거운 기억 하나 가 떠올랐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선지부터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옛날 사진 기억은 명사냐 물어봤어요. 기억에 해당하고 명사이다. 옛날 사진 기억이 활용하지 않으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고 명사이냐? 맞죠? 옛날도 명사, 사진도 명사, 기억도 명사, 기억도 명사, 그리고 기억도 명사 모두 맞습니다. 2번 선지 본이랑 떠올랐다는 품사 뭐죠 여러분? 보다 떠오르다 동사죠. 보다 떠오르다는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고 동사이자. 네. 보니와 떠올랐다 그리고 미음의 설명이 모두 동사가 맞으니까 맞는 선지. 3번 선지. 하나는 수사죠, 여러분. 뒤에 조사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하나 확실히 수사네요. 하나는 디귿에 해당하고 수사냐라고 물어봤는데 디귿 활용하지 않으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하나가 수사 맞냐 그리고 본문에 있는 디귿 설명이 수사 맞냐 네 맞습니다. 3번도 맞는 선지. 을과 가는 둘 다 뭐죠 여러분? 사진을 하나가 조사죠. 리을에 해당하고 조사이다. 활용하지 않으면 앞말에부터 단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 그래서 을, 가가 조사 맞냐 그리고 본문의 리을이 조사에 대한 설명 맞냐 다 맞습니다. 그럼 5번이 틀린 선지일 것 같은데 5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봅시다. 즐거우는 미음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라고 물어봤는데요. 즐거우는 여러분 뭐죠? 기본형 즐겁다에서 온 거죠. 즐겁다에다가 지금 즐겁이란 용언 어가 안에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를 덧붙여서 결합시켜서 즐거운으로 활용이 된 거죠. 그럼 즐거운은 관형사가 아니라 즐겁다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즐거운은 미음에 해당하고 관형사냐라고 물어봤는데 미음도 아니고 관형사도 아닙니다. 미음이 이제 관형사인 건 맞는데 즐거운은 형용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쉽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12번 문제는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문제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복습 삼아서 A 부분 읽어보고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는 분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대표적인데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 그러니까 형용사들은 이제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일부 동사들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진짜 동작이 아니라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의미상 매우 헷갈린다. 가령 햇살이 밝다에서 밝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에서 밝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그래서 밝다라는 단어는 동사일 수도 있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동사일 수도 있고 그냥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일 수도 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문제랑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이 밝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좀 멋있는 말로 네, 유식한 말로 품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둘 다 사용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우리 교과서 학습활동에도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품사 통용이라는 개념, 밝다 같은 단어가 이거에 해당합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는 활용량상을 내세우기도 한다.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나오네요. 선어말어미, 니은, 는,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이런 것들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다 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것들 나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수업 시간에 있다라는 단어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고 했었죠. 즉 동사, 형용사, 품사, 통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의미에 따라서 제가 구분을 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존재나 소유와 같은 상태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 한 장소에 머물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동사. 그래서 나는 집에 있다.
처럼 한 장소에 머문다는 의미일 때는 동사, 그 집에는 청소기가 있다, 존재나 소유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 있다 뿐만 아니라 형용사에 있다, 즉 있다가 존재나 소유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때는 원래는 이제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과 결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형용사 있다는 예외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는하고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선지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겠죠. 형용사 있다는 원래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없는데 결합한다.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있다 동일하게 원래는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는이랑은 결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걸 읽어본 결과 동사나 형용사냐 구별하는 그런 선지들이 구성이 돼 있을 거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 쓰여도 관형사형 어미 는이랑 결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마 나오겠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A, 영희가 밥을 먹었다, 꽃이 예뻤다, 동사든 형용사든 둘 다 과거는 됩니다. 그런데 영희가 밥을 먹는다, 꽃이 예쁜다는 안 됩니다. 즉 동사일 때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일 때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 는과 결합할 수 없다. 라는 걸 물어보는 거겠죠. 1번 선지.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내용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B입니다. 영희야 밥 먹어라는 되지만 영희야 좀 예뻐라는 안 됩니다. 영희야 밥 먹자는 되지만 우리 좀 예쁘자는 안 됩니다. 즉 동사일 때는 명령형 청유형 어미가 가능하지만 형용사일 때는 그게 안 된다는 내용이겠죠. 2번 선지 살펴보시면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선지. 밥 먹으려고 식당으로 갔다는 되지만 예쁘려고 미용실에 갔다는 안 됩니다.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는 되지만 예쁘러 미용실에 갔다는 안 됩니다. 즉 동사일 때는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러나 려랑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일 때는 그게 안 된다를 물어보는 거죠. 3번 선지 보시면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드디어 있다 나왔습니다. 있다. 나에게는 돈이 있다. 여러분 나에게는 돈이 있다 하면 이때는 존재나 소유와 관련된 의미. 그럼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이 된대요. 뭐죠? 우리 제가 이 색깔 형광펜으로 밑줄 쳤던 부분 있죠? 요 부분. 한 번 더 밑줄 칠게요. 형용사 있다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이지만 예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없다도 활용량상이 같다. 나에겐 돈이 없다. 얘도 형용사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 이게 예외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4번 선지 보시면 있다 없다는 상태 의미를 나타내요. 그럼 형용사다. 근데 예외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한다로 가야 되는데 동사로 쓰인다고 하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선지 보시면 나무가 크다. 나무가 쑥쑥 큰다. 크다일 때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나무가 쑥쑥 큰다일 때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머리카락이 길다, 잘 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이 길다 하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머리카락이 잘 긴다 하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다. 그래서 둘 다 크다나 길다는 품사 통용이 되는 단어다. 5번 선지 보시면 크다와 길다는 형용사 동사로 모두 쓰이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혼자서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이제 37번 문제 2023학년도 고3 9월 대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그 용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은 굉장히 많아서 학습지에 선별해서 실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미 부분을 학습하고 나서 그걸 잘 이해했는가를 확인하기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 그 풀이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보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의 어미는 용언 어간에부터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어진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제나 높임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선어말 어미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필수도 아니고 제가 어말 어미를 제외한 나머지 어미들은 그냥 싹 다 선어말 어미, 여러 개가 와도 선어말 어미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여러 개가 올 수도 있고 아예 안 써도 문제가 안 된다. 한편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보기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써야 한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미 그 용언의 구성에서 가장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찾으시면 되고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략될 수 없어요. 네,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A부터 E까지 형태소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무시는 동안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요거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즐겁다 어간에 즐겁다 어간에 즐거우로 바뀐 건 이제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이겠죠? 의시다 선어말 어미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엇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기를 하고 지금 조사가 붙은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분석해 봅시다. 의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엇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이 기는 여러분 반드시 붙어야 하는 앤데 얘 어말어미죠, 어말어미. 근데 어말어미 중에서도 뒤에 이렇게 조사가 붙은 것을 보니까 명사처럼 쓰게 만들어주는 그 전성어미네요. 그쵸?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 선지 바로 한번 볼게요. 선어말어미 2개랑 연결어미가 사용됐다라고 했는데 선어말어미 2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연결어미 아니고 전성어미로 바꿔주셔야겠죠. 1번은 전성어미라서 전성어미를 연결어미라고 써서 틀렸습니다. B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 부분에서 물이 샜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형이 물이 새다죠? 그럼 어가는 새. 이거 원래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어시 쓰인 거네요. 그리고 새엇을 하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요 새엇을 같은 경우에는 어간 새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엇이 붙었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일단 어말어미인데 어말어미 중에서도 관형사처럼 쓰게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2번 선지 선어말어미 없이 전성어미가 사용됐다. 전성어미 사용된 건 맞지만 선어말어미 1개 엇 있었습니다. 아마 새엇이 셋으로 줄어 쓰였기 때문에 이거를 못 찾지 않을까 하고 낸 그런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될 것 같아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번거로우시겠지만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번거로우시겠지만에서 일단 기본형은 어떤 거죠? 번거롭다죠? C는
네, 그냥 여기 C는 조금 기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C. 번거롭다에 번거롭으시겠지만 네. 높임의 선어말음이 C. 미래 추측의 선어말음이 get. G. 그리고 끝난 거고요. 얘가 이제 보조사가 돼요. 보조사. 보조사는 용언의 뒤에도 붙을 수 있죠. 그러면 번거로우시겠지까지가 일단 용언인 거예요. 그럼 이 G는 일단은 어말어미죠. 어말어미. 그리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주세요 하고 뒤에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전성어미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 명사형, 뭐 을, 던, 을 같은 관형사형, 그 다음 개, 도록 같은 부사형이 아니니까 일단 전성어미는 아니고 뒤에 문장이 이어지니까 종결어미 아니고 연결어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번거롭까지가 어간이고 의시랑 get이 각각 높임과 시제 혹은 뭐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는 선어말어미 3개가 아니라 선어말어미 2개 그리고 연결어미가 사용됐다라고 찾아주셔야겠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선지 갈증이 싹 가셨겠구나. 이것도 사실 매력적인 그 선지, 매력적인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셨겠구나 라고 하면 앞에 문맥을 안 읽잖아요, 여러분. 그럼 가다에 높임의 선어말음이 시 붙었겠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맥을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보세요. 갈증이 싹 가시다 자체가 기본형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용언 어간이 가시다까지예요. 갈증이 싹 가시다에 선어말음이 추측의 선어말음이 get, 그리고 감탄형 종결음이 구나가 붙은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어간이 가시까지다 라는 게 이제 그걸 찾는 게 길포였다. 그리고 어시 선어말음이, get이 선어말음이, 구나가 그 감탄형 종결어미. 4번 선지 선어말어미 2개랑 종결어미가 사용됐다. 4번이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죠. 마지막 5번 선지 항구에 다다른 배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다. 항구에 다다르다가 기본형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배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선어말어미가 하나도 없고요. 은만 어말어미 중에서도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럼 선어말어미 1개 아니고 전성어미는 맞고,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37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만드는 이제 그 출제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어미 공부가 끝나고 확인할 겸 해서 예제로서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번 문제였습니다. 넘겨서 이제 2020학년도 고3 대학 수학능력 시험, 즉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4번 문제입니다. 학습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관형사형 어미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도 제가 볼 때도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도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학습활동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다른 어미들과 다르게 어려운 점이 품사도 고려해야 되고 시제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어미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한 그런 형태의 어미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해서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의 기역, 니은, 디귿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자 라고 했어요. 사실은 문제를 푸는 정석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각각 A부터 F까지가 어떤 품사, 어떤 시제냐 해서 거기서 나온 관형 사용 어미를 추출해가지고 표에 집어넣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이 표를 먼저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냥 문제를 이 표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을 외워가지고 채운 다음에 이렇게 A부터 F랑 대응시키면서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 속도가 더 빠르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한번 그렇게도 그런 방법으로도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관형사용 어미 책의 표를 암기하셔서 채워가지고도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문제를 풀 때는 출제진의 의도대로 정석대로 정말로 탐구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A부터 F가 각각 어떤 시제, 어떤 품사인지, 그때 어떤 관형사용 어미가 쓰였는지 이 밑에 있는 표를 한번 채워나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에 뜬 태양. 하늘에 뜨다.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하늘에 뜨는, 하늘에 뜬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도 되고, 현재 시제 관형사용 어미는 이것도 이제 외우는 건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만 한번 넣어볼게요. 태양이 하늘에 뜬다. 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넣을 수 있네요. 뜨다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품사 생각해보면, 하늘에 뜬 태양. 지금 태양이 하늘에 떴다는 그 시점 자체는 내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태양이 하늘에 떴다는 사건은 내 발화시보다 이전에 일어난 거죠. 동사이면서 과거 시제예요. 그때 뭘 썼냐면 뜨다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뜨다에 그냥 니은을 붙였습니다. 아, 동사이면서 과거일 때는 그냥 니은을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동사이면서 과거일 때는 이렇게 니은을 쓴다. 그리고 1번 선지를 바로 한번 볼게요. 이 뜬에 쓰인 어미 이거는 기역에 해당한다 했는데 동사이면서 과거는 니은이죠. 기역이 아니라 이 기역은 형용사이면서 현재잖아요. 동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니은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 비에 즐겨 부르던 한번 해볼게요. 부르다.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죠. 그럼 얘는 동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던 그 노래, 내가 이 말을 하는 시점보다 우리가 그 노래를 즐겨 부르는 그 시점이 더 과거죠. 동사이면서 과거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던을 쓴 거죠. 이거 B에 쓴 그 던이에요. 그런데 C 한번 보세요. 늘 푸르던 하늘. 푸르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푸르다는 하늘이 푸른다가 안 돼요. 그리고 푸르다는 의미를 떠올려 봐도 상태죠? 즉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푸르던 그 상태는 지금 발화시보다는 과거예요. 그래서 늘 푸르던은 형용사이면서 과거이던 때를 나타내는 거고, 이때 더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형용사이면서 과거인 여기에 이 C에 있는 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B의 던은 동사이면서 과거라서 요 던이고요. C의 던은 형용사이면서 과거라서 요 디귿의 던이 되는 겁니다. 2번 선지 보시면 B의 부르던과 C의 푸르던에 쓰인 어미 던은 디귿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푸르던의 던은 디귿이 맞지만 B의 부르던은 이 디귿이 형용사이면서 과거인 건데 이 부르다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귿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어렵죠,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 D입니다. 동그라미 D.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운동장에 남다. 나 오늘 운동장에 남는다. 말 되죠? 동사입니다. 남다. 동사이고요.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내가 지금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이들이 운동장에 남은 건 남은 그 사건은 내가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말한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났어요. 동사이면서 과거이고 아까 우리 여기 채웠던 요거 있죠.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이 남은 할 때 은이. 네. 그래서 3번을 보려고 했더니 F까지 봐야겠네요. F까지 보고 D랑 F 엮어서 3번을 볼게요.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가득 차다. 아이들이 가득 찬다. 말 되네요. 그러면 요거 가득 차다도 동사이고요. 이미라는 부사까지 심지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시점보다 교실을 애들이 채운 건 더 과거부터 이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동사이면서 과거이고 역시나 요 니은, 니은 요거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뜬이랑 요것들이 쓰인 거죠. 요거 니은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3번 선지 보시면 남은과 디귿의 찬에 쓰인 어미 니은은 이 은은 니은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동사이면서 과거면서 은으로 표시하는 애들 남은과 찬 해서 3번이 맞는 선지입니다. 어렵죠? 2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 네가 읽는 소설 읽다, 읽는다 말 되니까 요거 동사예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네가 지금 네가 읽는 소설 내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너가 소설을 읽고 있는 게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이게 동사이면서 현재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쓰인 이 는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너무 많이 해서 잘 안 보이지만 요 표에 나와 있는 이 는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4번 선지 동그라미 2에 읽는에 쓰인 어미 는은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거 니은에 해당하는 건 동사이면서 과거인 은이잖아요. 그래서 4번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얘는 동사이면서 현재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니은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 선지 동그라미 G는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 빠르다는 동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여러분? 빠른다. 말 안 되죠?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친구가 달리기가 제일 빠르다는 그런 상태나 속성. 그냥 내가 지금 말하는 그걸 기준으로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입니다. 그러면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 할 때 형용사의 현재일 때 관형 사용어미 뭘 썼냐라고 본다면 빠르다에 그냥 니은 붙였네요. 그쵸? 그러면 형용사의 현재에 해당하는 요 기억 자리에는 얘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5번 선지 보시면 빠른에 쓰인 어미 이게 쓰인 거 맞아요. 그런데 디귿에 해당한다 하면 틀렸습니다. 디귿이 아니라 기억. 형용사이면서 현재인 기억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답을 3번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2점짜리 문제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어떤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정말로 탐구를 하면서 각각의 자료에 어떤 어미가 쓰였는지를 막 이렇게 표에 채워가면서 하면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이 관형 사용 어미 체계를 그냥 외워가지고 표를 먼저 채워놓고 A부터 G까지를 그냥 그 표랑 대응시키면서 풀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빨리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더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능 문제 한 문제 풀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2020년 고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4번 문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워낙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더 쉽게 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한번 또 풀어봅시다.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즉 의탈락이나 리을탈락이나 동음탈락처럼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이유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이걸 무슨 불규칙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간 불규칙.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순, 두, 부를 푸다. 기억나시죠? 5가지.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어미 불규칙에 해당하고요. 어미 불규칙에는 여러 명이 오너라. 네, 여러 명이 오너라.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그래서 어간어미 불규칙. 어간어미 불규칙에는 히읗 불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각각 이제 보기 2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이제 분류하시면 됩니다.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 옷에 흙이 묻다인데, 이 묻다는 모음어미가 결합했을 때도 묻다라는 어간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그럼 얘는 규칙 활용인 거죠? 기역이 되겠네요. 두 번째 예문. 나는 동생에게 출발 시간을 일러주었다. 일러의 기본형은 이르다죠. 알려준다는 뜻의 그 이르다. 그리고 이르다에 어미 붙여, 그 보조적 연결어미 어를 붙인 거죠. 그랬을 때 이르어가 일러라고, 르가 리을리을의 형태로 변한 거, 이거 뭐죠, 여러분? 어간의 르 불규칙이고, 그럼 니은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3번 선지. 우리는 한라산 정상에 이르러, 그 도착한다라는 뜻의 이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르어 잠시 쉬었다로 쓰인 건데, 이때는 이제 원래 어미 형태가 러가 아니라 정상에 이르어 잠시 쉬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착하다로 바꿔 써봤을 때도 도착하여, 그러니까 이거 또 어간 어미 여불규칙이 나와버려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는 한라산 정상에 이르어. 네, 어쨌든 이 어미 어가 쓰인 겁니다. 처음부터 러가 아니라, 러로 쓸 때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러를 쓰는 거죠. 여기서 이르어인데, 근데 이르러로 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어미가 어에서 러로 바뀌는 어미의 러 불규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호 디귿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드디어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섬기게 되었다. 우러러의 기본형이 뭘까요? 우러러의 기본형은 우러르다죠, 여러분. 우러르다에 우러러 섬기게 되었다. 우러르에 어를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우러러가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 으만 탈락시키면 우러러가 됩니다. 즉 얘는 탈락이기 때문에 규칙이에요. 기역입니다. 하늘은 맑고 강물은 파래. 기분이 정말 상쾌했다. 파래 기본형이 파라타인데 어미 아를 결합시켜서 파래가 된 겁니다. 그럼 요건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어간어미 히읗 불규칙이고, 요거는 리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선지 찾아봅시다. 규칙에 해당하는 거 묻었다, 우러러. 둘 다 들어간 게 4번밖에 없어서 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맞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일러, 이르러, 파래.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제가 위에 이제 몇 년도 문제인지를 안 써놓은 이유는 이것도 역시나 위에 14번 문제랑 동일하게 2020년 고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이제 실시되었던, 출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용언에서 제가 또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던 본용언, 보조용언 문제가 나왔고, 본용언, 보조용언의 무려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꼭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었던 한글맞춤법 규정에 붙임까지 이렇게 보기의 형태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저랑 같이. 보조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자, 보조용언은 1.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여러분.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 다만, 무서운 말이죠. 다만이 붙었습니다. 본용언에 조사가 붙거나 본용언이 합성용언인 경우,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붙여 쓰지 않는다. 자, 본용언에 조사가 붙거나 본용언 자체가 합성어이거나 본용언 자체가 파생어인 경우는 붙여 쓸 수 없대요. 이게 두 번째라고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3번. 그런데 그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일지라도 그 활용형이 이음절 이내인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자, 정리해볼게요. 1.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게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2. 근데 그 본용언에 부사가 붙어있거나 그 본용언이 합성어이거나 파생어일 때는 띄어쓰기만 된다. 3. 근데 이 본용언이 합성어 파생어일지라도 이따가 우리 예시가 나오지만 빛나다처럼 이 용언 활용형 자체가 두 음절밖에 안 되는 경우는 원래는 띄어쓰기만 되는데 그때는 또 예외적으로 붙여 쓰는 걸 허용해준다. 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이라고 정리할게요.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보조용언이 2개 이상 붙을 수도 있나 봐요. 그때는 앞에 보조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였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오히려 밑에 있는 그 보기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저랑 보기 2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각각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1, 2, 3, 4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를 찾아가면서 선지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그가 이 자리를 빛내준다. 그가 이 자리를 빛내준다. 일단 본용어는 빛나아, 그리고 빛내준다. 보조용언이 나온 거죠. 뭐뭐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빛내준다는 우리가 1, 2, 3, 4번이라고 정리한 케이스 중에 본용언이 지금 빛나다라고 하는 거는 빛나다, 빛이 나다. 이거 합성어거든요. 체언 플러스 그 용언 구성으로 된 통사적 합성어죠. 그래서 빛나다. 본용언 자체가 이 본용언이 합성용언인 이 경우에 해당하죠. 즉 2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이 빛나다 합성용언이긴 한데 2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활용형이. 아 그러면 정확히는 2번 케이스가 아니라 3번 케이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활용형이 이음절인 경우니까. 그럼 이 3번 케이스일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저 1번 선지 한번 봅시다. 기역은 빛내준다는 본용언이 합성어이지만 그쵸? 활용형이 이음절인 경우 그쵸? 그래서 이 빛내와 준다를 붙여 쓸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오늘 일은 일기에 적어, 둘, 만하다. 이게 뭐죠 여러분? 적다가 본용언, 적어두다 보조용언, 만하다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 싶다 구성은 보조용언처럼 활용하니까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 2개 붙은 거 1, 2, 3, 4번 중에 몇 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4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거듭 2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여러분? 앞에 보조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였을 수 있다. 그러면 요건 정리해보면, 자, 저거 둘만 하다가 원칙. 근데 이것도 된다. 앞에 것만 붙여서 저거 둘만 하다. 요렇게도 쓸 수 있다. 뒤에 것까지는 안 되고 앞에 보조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였을 수 있으니까.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니은은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 맞죠? 둘과 만하다를 붙였을 수 있다? 아니죠. 둘과 만하다는 떼었어야 되고요. 저거와 둘을 붙였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 답은 2번입니다. 디귿리을 미음도 한번 볼게요. 나는 어제 그 책을 읽어는 보았다. 여러분 요거 읽어는 보았다. 읽어는 하고 본용언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 2번 케이스. 디귿은 2번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띄어쓰기만 되고 붙여쓰기 안 된다죠. 3번 선지 볼게요. 디귿은 본용언에 조사가 붙은 경우 맞죠? 읽어는 거 보았다를 붙여쓰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4번 선지. 아마도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듯하다. 요거 듯하다. 보조용언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럼 본용언이 다시 없다 하거든요. 다시 없다라는 형용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단일어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다시 없다는 다시랑 없다. 부사랑 용언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합성어면서 다시 없다, 다시 없, 이음절 이상이니까 요거 2번 케이스가 되겠네요. 본용언이 합성용언인 경우. 그리고 이음절 안 넘으니까 3번은 아니고 2번인 거죠. 이때는 역시나 띄어쓰기만 되고 붙여쓰기 안 된다. 4번 선지 보시면 리을은 본용언이 합성용언인 경우 맞죠? 다시 없을과 듯하다를 붙여쓰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도 맞는 선지. 마지막 미음입니다. 공부해 봐라. 시도를 뜻하는 그 보조용언. 그럼 여기서 본용언은 공부하다가 되는 거죠. 공부하여 보아라. 공부하다. 또 딱 봐도 단일어는 아니죠. 파생이나 합성일 텐데 공부라는 어근에 공부하 쉽게 전미사로 붙는 공부하다 동사를 파생시키는 전미사 하가 붙은 파생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용어 자체가 파생어. 그리고 공부하 이음절 이상이니까 3번 케이스는 아니고 2번 케이스. 띄어쓰기는 가능하나 붙여쓰기 안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5번 선지.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 공부하다. 파생어 맞고요. 파생어 맞고요. 공부해랑 보아라를 붙여쓰지 않는다. 또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은 맞는 선지.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쭉 풀어봤는데 여러분 한 문제도 버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복습 꼭꼭 해보시고 혼자서 풀고 강의 듣고 문제 꼭 스스로 혼자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